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연말 불장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던 이 시점에 오늘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브레이크가 살짝 다시금 걸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면 오늘도 코인투더문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잡아주시고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시장이 또 일희일비 했으면 좋겠지만 좀 요즘은 또 시장이 비비비비라 가지고 좀 굉장히 조금 이제 시장 자체가 너무 좀 재미도 없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없고 뭐 지금 아이콘 같은 경우에서는 올라가지만 에어드랍 이슈 때문에 살짝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에어드랍 이제 스냅샷이죠. 스냅샷 이후부터는 또 이제 하락이 뭐 거의 뭐 점쳐진다, 뭐 거의 약속된 하락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면서 이제 손실을 좀 이제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그냥 이런 이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라고 할까요? 관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연말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이제 내년 이제 금방 또 올 텐데 이때까지는 그냥 시장을 계속 관망하는 걸로 보시면서 그렇게 가면서 우리 투더 골드문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들 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콘만 홀로 빨간불을 크게 켜내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 유의까지 해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이제 2021년 이제 12월 28일이죠. 네, 이제 약 한 4일 정도 이제 남은 시점인데요. 오늘 시장이 또 좋으면 좋겠지만 보시면 비트코인 지금 살짝 빠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할 게 딱 1년 전 2020년 12월 28일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은 약 2천만 원, 2천만 원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 비트코인이 조금 빠진다고 해도 그래도 6천만 원, 약 1년 전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이제 성장을 한 모습.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약 80만 원에서 지금 480만 원까지 약 6배 이상 이제 성장을 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빠지는 것 같지만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작은 파동에 불과하니까 시청자분들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이런 시장일수록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 확실한 투자 전략으로 내년에 많은 수익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시장을 좀 길게 봐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빠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사실 1년 전과 비교하면 비트코인은 3배,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6배가량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좀 더 긴 안목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거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악재부터 짚어볼까요? 네,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좀 재료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오전에 많은 이슈들이 좀 나와 주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입을 모아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막 쏟아 나왔죠. 미국 정부였죠. 미국 정부에서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 현금화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비트코인이냐, 뭐 마약 거래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뒤로 흘러 들어갔던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은 해킹을 해서 얻어낸 그런 비트코인을 이제 정부에서 압수를 했었는데 그 비트코인을 대부분 현금화를 했다라는 이슈가 오늘 오전에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은 3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금액은 이제 각 부처로 분배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는 뭐 시장에다가 이렇게 갖다 파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시세를 조정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막 높게 팔려고 하지도 않았다. 자, 그러면은 뭐냐? 밑에다 막 하려고 했겠죠. 근데 뭐 시장에다 팔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팔 수 있었느냐? 바로 그냥 OTC 거래를 쓴 거죠. 그리고 경매에 붙여서 이제 P2P 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했고 그리고 그 수익금은 전부 다 각 부처로 분배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뭐 나쁜 짓 한 애들 거 뺏어다가 뭐 정부에서 세금 대신에 뭐 쓸 수도 있고 뭐 좋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경매에 붙여서 누군가 매수를 해갔다. 그죠? 그리고 그 수익금은 각 부처들이 이렇게 분배를 했고 높게 팔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높게 팔지 않으려고 했다.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경매를 통해서 낮은 가격에 대량의 비트코인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금액입니까? 3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뭐 이제 미국 뭐 제가 뭐 가가지고 저도 한번 경매에 참여해 볼까요? 그래서 경매를 막 해가지고 비트코인 뭐 개당 우리나라 지금 뭐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인데 3천만 원에 제가 딱 사왔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수익 실현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 할 겁니다. 지금 팔아도 100% 물론 이제 뭐 3천만 원의 경매가 이루어져서 팔려갔다는 건 아니겠지만 6천만 원 아닐 거란 말이에요. 못해도 5,500 아니면 5천만 원에서 거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미국 정부가 이거를 경매에 붙여서 매도를 할 때 뭐 자체적으로 락을 걸어가지고 뭐 1년 동안 뭐 매도 못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런 락이 걸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매수하는 사람도 없었겠죠. 1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거를 뭐 그냥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락이 걸려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사와서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은 쭉 밑으로 좀 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뭐 살짝 좀 힘을 못 쓰고 있죠.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굳이 비트코인을 좀 싼 값에 물론 싼 값에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경매라는 게 뭐 싼 값에 사서 조금 더 내가 뭐 차익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뭐 매매 방식일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도 그렇게 해서 그 대량의 물량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물론 한 명이 산 건 아니겠죠. 그래서 뭐 그게 그나마 다행인데 한 명이 산 건 아니라 다행이지만 일단 그 물량이 좀 싼 값에 움직였다면 좀 비싼 값에 지금 현재 있다라고 한다면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스케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돌려보게 되면은 이제 뭐 물량이 또 어디로 움직였는지 등등 뭐 이제 뭐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물량이 움직였다라는 기사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량이 뭐 충분히 그 정도의 물량이 뭐 어디서 움직였다. 그 다음에 뭐 개인 지갑에서 뭐 갑자기 거래소로 이동됐다. 이런 기사나 아니면 이런 그런 알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에 대한 어떠한 리스크는 없겠지만 그래도 추후에 계속해서 시장이 이렇게 횡보를 지속을 해주거나 아니면 약하락을 지속을 해준다면 언제든지 매도는 나올 수 있다. 그러니 그것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이슈기도 하고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었지만 앞으로 향후에 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악재는 코인 시장 전체의 악재는 아니지만 요즘에 조금 핫한 코인이 이제 웹 3.0 관련 코인 관련 악재입니다. 네, 이제 트위터 창업자시죠. 이제 잭 도시라는 분이 웹 3.0을 비판을 했습니다. 웹 3.0 코인, 너네 탈중앙화되고 앞으로 차세대 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게 차세대 코인이야. 너네 애초 초기 투자자인 VC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게 탈중앙화가 되는 게 아니라 VC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트위터에 언급을 하면서 이게 조금 이슈가 되었는데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또한 거기에 한마디 가세하면서 웹 3.0 너네 어디서 본 적이 있냐? 나는 웹 3.0 같은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담 백, 블록리스트 CEO 이런 분들도 이제 같은 주장으로 웹 3.0 같은 경우는 이제 알트코인의 이제 마케팅, 알트코인을 이제 펌핑 시키기 위한 그런 유행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꼬집었는데요. 이들의 약간의 공통점이 뭐냐면 비트코인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원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을 이제 찬양하고 앞으로 암호화폐가 이제 많은 곳에 쓰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웹 3.0 코인, 이게 뭐냐? 웹 3.0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쓰이는 이제 www 이거를 이제 웹이라고 합니다. 웹 3.0은 진짜 딱 한마디로 정의되기가 정말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 1.0,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 웹 1.0에서는 우리가 여행 부산, 경상남도 부산의 해운대 맛집 이런 식으로 약간 카테고리별 이제 정해진 컨텐츠를 우리가 직접 검색을 해가지고 찾는 그런 게 이제 웹 1.0 세대의 이제 웹 시리즈였고요. 그 다음에 웹 2.0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부산 맛집 이렇게 치면은 이제 개개인들이 만든 컨텐츠들 네이버 블로그에도 있고요,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 다양한 이제 대형 컨텐츠 플랫폼에서 이제 개개인들이 만든 컨텐츠를 우리가 직접 검색을 하고 상호 소통하면서 뭐 댓글 같은 걸로 소통을 많이 하죠.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쌍방향 소통을 하는 게 웹 2.0 세대의 우리의 여행 방식,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웹 3.0은 과연 뭐냐?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 나는 그냥 조금 어떤 음식이 좋아 라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은 그 컴퓨터가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 컨텐츠를 이제 탈중앙화 시스템 내에서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쉽게 말해서 정말 똑똑한 인공지능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웹 3.0 시대를 이제 주도할 이제 기술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실시간으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저장소 이제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기술 이런 게 꼽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웹 3.0 이제 관련 이제 코인이 같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말한 그런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트위터 창업자 이런 사람들을 왜 계속 비판할까요?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거대 IT 공룡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플랫폼 내에서 사람들이 이제 소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소통을 하지만 그 안에서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죠. 어떻게 보면 기존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자동차만 그런 파는 기업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동차 판매 대수로만 보면은 다른 아주 좋은 우리 현대차, 뭐 도요타 이런 차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떨어지죠. 하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 그 정보를 계속해서 모든 테슬라 차량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수집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 공룡 기업인 테슬라에서 이제 장사를 이제 하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제 웹 2.0에서는 공룡 IT 기업의 독점적인 컨텐츠 독점이 약간 가능하지만 웹 3.0 각자가 만든 컨텐츠를 개개인이 경제적 자유를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플랫폼 운영에도 약간 좀 참여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개개인이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웹 3.0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룡 IT 기업의 관계자들은 약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웹 3.0 프로젝트 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쉽게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이제 폴카단 블록체인 기술로 뭐 1세대 검증 시스템 문제를 해결한 이제 폴카단,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로스케일의 리포트에도 들어가 있는 파일코인, 그다음에 베이즈 어텐션 토큰, 그리고 뭐 테조스 체인링크 이런 등등의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몇몇 그 웹 3.0 관련 코인들이 약간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다시금 웹 3.0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지를 좀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웹 3.0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사람들이 좀 개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또 탈중앙화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악재 살펴봤고요. 호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호재는 어떤 걸까요? 오늘 호재는 뭐 이제 이더리움에 관련돼서 뭐 레이어 1, 2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호재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보니까 아이콘에 대해서 많이들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더리움 2.0이 곧 다가온다고 합니다. 뭐 계속해서 이더리움 2.0에 대한 이슈가 산전에 있었는데 나오진 않고 있어가지고 좀 언제 나오나 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느냐? 이더리움 2.0, 그러니까 2022년이죠. 2022년 내년에는 레이어 1, 2가 이제 뭐 굉장히 뭐 경합을 벌일 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은데 일단 레이어 1과 레이어 2 일단은 이더리움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일단 2020년에 디파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작년이었죠. 작년에 디파이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NFT는 그때 살짝 언급만 됐었고 NFT는 올해 굉장히 큰 성장을 거뒀죠. 자, 이렇게 성장이 시장이 확대되면서 확장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 이렇게 계속 뭐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2.0을 나오고 2.0이 되면 확장성이 1000배로 늘어나고 등등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자, 그랬는데 일단 레이어 1과 레이어 2 방향은 같은데 방식은 좀 다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뭐 방향은 같다. 확장성을 늘리기 위한 뭐 해결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식은 다르다. 레이어 1 같은 경우에서는 이더리움 내에서 확장성을 늘려줘. 근데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밖에서 이제 확장성을 조금 더 늘려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레이어 1 같은 경우에서는 대표적인 게 솔라나, 그 다음에 뭐 등등 뭐 이렇게 있지만 솔라나가 가장 크겠죠. 솔라나가 가장 큰 또 뭐 이슈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 뭐 이런 움직임이 좀 보였는데, 우선 이더리움 2.0은 아직까지는 뭐 언제 나온다, 이더리움 2.0은 그냥 아직 준비 중이기 때문에 비탈릭 부테린도 충분히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 정도만 언급을 하고 있지, 뭐 당장 뭐 1월 3일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을 짓기는 뭐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따라서 이더리움 그럼 지금 매수인가? 라고 하고 매수를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뭐 미래 가치 이 정도로만 뭐 판단을 하시고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콘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콘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스냅샷이 있고 그다음에 에어드랍이 있죠. 자,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에어드랍 이슈가 있으면 코인들이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올라가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스냅샷 이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스냅샷이 있고 에어드랍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그게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에어드랍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인 대통령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뭐 우리 코인 여왕 코인을 에어드랍 해준다 라고 뭐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을 할 거예요? 홀더 수? 그때 가지고 있는 홀딩?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한가름하는 게 스냅샷이에요. 자, 스냅샷 일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1시다 라고 한다면 코인 대통령 코인을 갖고 있는 홀더 수가 오늘 오후 1시에 사진이 딱 찍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코인이 있던 없던 그 1시 1초부터는 내가 코인 대통령 코인을 가지고 있던 없던 1시에 스냅샷이 찍혔기 때문에 코인이와 코인을 에어드랍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시 전까지 올라가다가 1시 이후 딱 땡 치자마자 그대로 하락한단 말이에요. 항상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코인 매수하시다가 그 끝에 머리에서 항상 물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버텨야지. 아니면 손절 치던가. 항상 에어드랍 이슈에서는 스냅샷이 따라옵니다. 스냅샷 이후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스냅샷 전에 매도를 하시던가, 아니면 스냅샷까지 얼마 안 남았다면 매수를 그냥 안 하시던가, 아니면 나는 그냥 에어드랍 받을래 라고 한다면 그냥 매수하셔가지고 에어드랍 받으시던가, 이 셋 중이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 보고 올라가네 뭐야 나도 타봐야지 라고 탔다가 그냥 손실 보지 마시고 제발 좀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이더리움 2.0이 순조롭게 가고 있지만 당장에 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셔라 라는 말씀과 함께, 아이콘이 지금 시점으로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스냅샷 에어드랍 이벤트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코인 호재들 중에서 크게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이벤트이기도 한데, 사실상 이 스냅샷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일정을 체크하시고 투자하셔라 라는 주의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호재는 이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이제 한국은행 CBDC를 이제 발행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영국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게 27일 날 나온 리포트입니다. 기존에도 이제 한국은행은 CBDC를 계속해서 발행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해 왔는데요. 27일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발행 및 이제 편익 그리고 몇 유의점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사회적인 이제 비용이나 편익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랑 중앙은행은 이제 CBDC를 빠르게 발행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이제 이유로서는 이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막대한 이제 통화 발행 비용을 약간 축소시킬 수 있다. 우리가 실제로 지폐를 찍어내면은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 수수료 인하, 우리가 서비스 수수료 뭐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 인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안 침해를 조금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고, 마지막 이제 경기 조절 능력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4가지 이유를 꼽으면서 CBDC를 발행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 발행 시 이제 시중은행의 유통량, 이제 국가는 이제 화폐량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되죠. 유통 물량을 계속 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 안정성을 조금 해칠 염려는 조금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를 발행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국은행이 근데 CBDC를 발행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형 원장 방식으로 아마 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은행 예금이나 중앙 집권적인 형태를 띈 이제 단일 원장 방식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코인 시장이죠. 암호화폐 시장과 같은 이제 분산형 원장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하게 되면 분장 원장 방식으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완벽한 100% 분장형 원장 방식은 아니고요. 일부 참여자들만 이제 검증 및 원장을 약간 기록할 수 있는 약간 허가형 분산 원장 방식입니다. 이게 완벽한 탈중앙화로 가기에는 아직 국가에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몇몇 검증된 기관들 우리 소위 말하는 뭐 금감원 이런 쪽에서 뭐 좀 검증을 하던가 한국은행 아니면 뭐 우리 메이저 은행 리더 그룹 은행들에서 이제 검증을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비트코인이랑 비교했을 때 민간 이제 정보의 암호화폐 CBDC 같은 경우는 지급을 또 보증하는 그런 신뢰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벽한 탈중앙화는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연구 1단계인 사업을 끝냈고요. 사업은 이제 개념 증명을 끝낸 상태고요. 이제 2단계인 CBDC 업무 프로세스 및 이제 외부 컨설팅 단계도 이제 끝낸 상태입니다. 이제 지난 8월부터 내년 이제 6월까지 CBDC 이제 발행 그리고 결제 기능을 이제 가상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모의 점검을 하는 이런 단계를 지금 거쳐가지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CBDC가 발행이 되면은 지금 우리 코인 시장, 야 나라에서 이거 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코인 시장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약간 악재처럼 약간 좀 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건 전혀 악재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제 코인의 1달러당 이제 1코인 가치를 이제 정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영향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CBDC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의 역할보다는 약간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은 이런 주식가치,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 좀 다른 노선을 탄다. 만약에 CBDC가 지폐라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수표의 역할을 하는 식으로 암호화폐에 정말 이제 호환을 잘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각자 비트코인 암호화폐들은 각자 이제 역할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CBDC가 발행을 되면서 각 이제 개인들도 국민들도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던 국민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정말 많은 자금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국가가 신뢰해주는 이런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이제 우리도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매수 심리가 많이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시장 그런 관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한 좀 호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 한국의 CBDC 발행 상황부터 발행돼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뭐 CBDC 발행이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과 함께 CBDC가 나아가면서 공존을 하고 오히려 투자 심리를 좀 더 키워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 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과 그 섹터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건가요? 오늘 거는 이제 누가 했나 봐요. 제가 원래 잘 제 방송도 안 보고 다른 분들 방송 잘 안 보는데 네. 여기 선거 있어가지고 보니까 오늘 뭐 최근에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이제 솔라나입니다.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제가 이제 이슈할 때 말씀드렸지만 레이어 1의 대표 성장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1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아서 가장 크게 많이 성장한 게 바로 솔라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느냐? 자, 레이어 1 같은 경우에서는 뭐 굉장히 뭐 예전부터 시작은 됐겠죠. 근데 이제 솔라나를 좀 집중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처음에 생성이 됐습니다. 2017년에 생성이 됐는데, 재단이 언제 출발했느냐? 20년 작년 3월이에요. 스위스 뭐 제네바 뭐 시계 만들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작년 3월 달에 재단이 출범을 했고, 그다음 거기서부터 이제 술술술술 일을 해 갔는데 업비트에 상장한 게 바로 10월 달입니다. 올해 10월 달.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시간텀만 볼게요. 작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뭐 12개월 하고도 그다음에 7개월이니까 19개월이네요. 1년하고 이제 7개월 정도가 지나서 업비트에 상장을 했는데, 자, 상장했을 당시 가격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했을 때 가격 당시 가격이 15만 원, 16만 원이에요. 16만 원이죠? 그죠? 16만 원을 하겠습니다. 16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솔라나가 맨 처음에 코인이 뭐 예를 들어서 ICO도 했을 거고 등등 했을 건데 처음에 딱 나왔을 때 16만 원입니다.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뭐 ICO도 했겠고 그 전에 뭐 홍보도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어느 다른 여타 상장을 해 오면서 이제 뭐 거래소를 거쳐 오면서 됐겠죠. 그땐 분명히 뭐 1,000원 이하였을 겁니다. 많이 잡아봐야 1,000원이죠. 그죠? 아니, 왜냐면 1달러나 이렇게 잡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밑으로 아마 잡혔을 겁니다. 처음에 초기 개발 당시 나오건 그랬을 때는 뭐 17년도에는 뭐 재단이 출범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개발 단계에 있었을 뿐이고 2020년 3월부터 그렇게 됐을 건데 그때도 분명히 가격은 1,000원 이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업비트로 들어와서 상장이 됐을 때가 16만 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레이어 1의 어떠한 그 뭐 초기 진입 장벽이 레이어 1으로 이제 다 뚫렸기 때문에 16만 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어 1이 또 이제 대표적으로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디파이랑 NFT 쪽에서 이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가격 자체는 32만 원까지 올라가죠. 예, 뭐 대충 봤을 때 그냥 31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30만 원이라고 하겠죠. 자, 3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거의 2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격 자체가 30만 원 막 이때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기에 투자한 사람이 뭐 500원에 한 개 가져갔다고 보시죠. 솔라나를 한 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상장만 했을 때 16만 원에만 팔았어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32만 원 라인대에다가 팔았어도 뭐 거의 뭐 인생 역전했죠. 그죠? 인생 역전이 가능했을 겁니다. 자, 뭐 이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왜 솔라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냐? 분명히 왜냐면 이 시작 단계 가격 자체가 15만 원, 16만 원 라인대예요. 레이어 1이 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뭐 움직였다라고 좀 보긴 그렇고, 왜냐면 레이어 1과 레이어 2는 관심이 많이 없어서 투자자들한테는 관심이 굉장히 없었죠.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 한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레이어 1, 레이어 2. 왜냐면 이 시장에서 크게 이슈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급등 코인, 그 다음 아니면은 NFT,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들어가면 디파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1과 2는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가 레이어 1의 대표 코인으로 되면서 그리고 뭐 지금 현재는 뭐 23만 원 정도에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이렇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쪽의 어떤 그 산업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뭐 테마가 좀 엮여 있는 그쪽에서 이렇게 좀 올라가 주다 보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게 NFT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뒤로 따르는 게 뭐 디파이 정도겠죠. 요 정도 두 개만 그 다음 뒤로 따르는 게 리플, 그 다음 페이코인 뭐 등등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그것들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NFT가 너무나 뜬다고 그 다음에 너무 좀 성장 과열돼 있고 투자 과열에 그 다음에 뭐 엑시 인피니 같은 경우에서는 막 16만 원까지 그냥 쭉쭉쭉 올라가 버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또 가져다 줬죠. 자,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좀 뒤로 한 발짝 꼭 물러서셔가지고 어떤 테마군들이 있나 보시고, 레이어 1, 레이어 2, 그죠? 이더리움에 기반이 되는
되는 게 레이어 1, 레이어 2 뭐 이런 확장성 문제를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고 이더리움은 또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도 있는데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NFT랑 디파이만 쫓아가거나 페이코인 쫓아가고 뭐 이러시다 보면은 쫓아가서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뭐 거의 열에야 여덟은 안 됩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레이어 1, 레이어 2 굉장히 좋은 쪽이네. 그리고 뭐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어서 뭐 이더리움의 확장성에 문제가 되고 그거를 또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좋은 코인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서도 업비트 상장 전에 뭐 다른 타 해외 거래소라던가 이런 데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32만 원까지 쭉쭉 올라가는 모습 아니면은 이제 올라가다 떨어지는 부분이라도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이 막 25만 원 라인이 되죠. 25만 원만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번 특징주로 나왔던 코인이긴 한데 그만큼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코인으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솔라나였는데요. 급등하는 코인에 급하게 타기보다는 이렇게 좀 전도 유망한 이런 코인들에 투자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특징주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웹 3.0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코인 이야기 해드리려고 제가 파일 코인 준비해 왔습니다. 파일 코인 그로스케일 이제 포트폴리오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는 사람은 알고 약간 좀 모르는 사람은 잘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코인인데, 우선 왜냐면은 이제 업비트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비트 한화 마켓엔 상장이 안 되어 있고 BTC 마켓에서만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오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제 이걸 만든 분, 미국 스탠다드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시고 이제 후안 베넷 이라는 분이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일단 좋은 대학교 나오시고 처음에 ICO를 할 때 이제 2억 5,700억 달러가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약 2,800억 정도가 이제 ICO를 한다고 했을 때 초기 투자 자금으로 이렇게 시작부터 많은 자금이 이제 몰리면서 ICO를 진행을 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유망한 코인인데, 왜 그러면 파일 코인이 유명하냐? 우리 웹 3.0으로 가면 우리가 지금 저장하게 되는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지금 쉽게 우리 스마트폰에 사진 저장하는 것만 봐도 사진 용량 갈수록 이제 화질이 높아가면서 커져가죠. 앞으로 더 좋은 이제 뭐 카메라, 더 좋은 이제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나오면은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 그런 공간들, 그런 용량이 갈수록 이제 커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 용량이 커지는데 우리는 또 속도는 더 빠르길 원하겠죠. 갈수록 이제 빠른 속도, 그리고 많은 저장 공간, 이거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이제 만든 코인이 이제 파일 코인입니다. IPFS 시스템 완전 탈중앙화 돼가지고 블록체인 기술로 이제 저장을 하는 이 시스템 기반 위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코인이 이제 파일 코인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저장한다고 하면은 우리 뭐 예를 들어 네이버, 뭐 구글 클라우드, 아이폰 클라우드 이런 것 등을 보면은 중앙 서버가 있습니다. 중앙 서버가 이게 하나가 있고 각자 개인이 다 모두 여기에다 저장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후에 웹 3.0 기반에서는 이 중앙된 저장 공간이 아니라 각자 개개인이 각자 블록체인 노드를 다 나누어서 이제 저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생태계가 꾸며지기 때문에 해킹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안전하고 저장 공간도 더 많이 저장을 할 수 있으면서 각자 개개인이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하고 보안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우리도 아시다시피 뭐 어떤 카드 뭐 몇만 명 개인정보 이제 털렸다라고 하는 게 이 분산화된 서버 한 군데가 털리면은 다 털리기 때문에 약간 보안에서 조금 취약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파일코인처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이런 한 군데가 털리면은 모두가 더 털려버리는 그런 거를 미연에 조금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단 정말 파일코인 얘기만 들으면 너무 좋죠. 그로스케일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담고 있고, 파일 딱 얘기만 들어봐도 앞으로 저장 공간 굉장히 많아질 거고, 다시 요약해보면 많아질 거고, 웹 3.0 코인이고 아주 좋습니다. 일단 전망은 굉장히 좋은데 우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코인 차트입니다. 네, 파일코인 차트 보시면 일단 여기 부분이죠. 9월에서 9월 달에 약 한 3일?
한 일주일간의 상승 부분이 있습니다. 상승 부분을 제외하고 조금 크게 봐보도록 할게요. 상승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에 상장되고 나서 지금까지 쭉 빠지는 이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일코인 자체는 정말 전망이 좋고 아주 좋은 코인이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 추세 라인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만 보아도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아주 큰 그림으로 보아도 한번 상승을 해주고 나서 여기 지워볼게요. 네, 상승을 해주고 나서 여기서부터 고점만 이어봐도 쭉 빠지는 이런 하락 추세, 정말 떨어지는 칼날 그 자체인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 분들도 파일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많아요. 굉장히 좋고 앞으로 스케일도 담고 있고 심지어 그로 스케일도 지금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는데 여기 위에 계신 분들이 지금 기대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웹 3.0 파일코인 미래에 계속해서 쓰일 그런 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 물려 있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 이 지점에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이 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의 이제 매도 벽을 다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종목 자체는 정말 좋지만 지금 차트의 흐름은 정말 떨어지는 칼날 그 자체. 지금 여기서 멈출지 여기서 조금 더 뺄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을 지금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차트는 아무리 파일코인이 좀 좋고 하더라도 여기서 단기적으로 정말 여기서 박스권 만들어주고 정말 상승해주는 그런 추세 라인 확실히 잡힌다면 그때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지금이 저점이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이 저점이다 라고 해서 잡았다가 지금 물리고 계시니까 이런 종목, 이런 차트가 조금 안 좋은 종목은 투자할 때 조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특징주 분석 시간은 매수 추천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아까 이슈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웹 3.0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를 하시지만 지금 사실상 파일코인 같은 경우를 본다면 정말 올 상반기에 큰 상승이 있었다가 쭉 계속 빠지는 모습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좀 물려 계시고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매매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많았던 뭐 그런 걸 가져왔는데 네. 저는 항상 가지고 나올 때 항상 예전에 리플 이런 것들 좀 하는데 조금 그런 것들의 이슈가 있었던 그런 코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테조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리플이 굉장히 한국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이슈래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거의 BTS 걸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간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바로 트론이었죠. 그래서 제2의 리플이다. 그러면서 이제 트론 찬양하고 제가 아시는 그 이제 지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이거는 제2의 리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 가격이 제가 얘기할 때 50원이었는가 그랬었을 거예요. 트론도. 여기서 사가지고 난 여기까지 본다. 그분도 요즘 잘 연락이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서 이제 제3의 리플이냐. 그다음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테조스였죠. 그래서 이제 테조스 같은 경우에서는 뭘 하는 코인인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왜 트론이 제2의 리플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격 올라가는 게 리플이래요. 리플이랑 트론이랑 테조스는 아예 성격이 다 다르죠. 그죠?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데 그냥 제2의 리플이래요. 제3의 리플이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격 상승이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격 상승은 리플이 제일 조금 됐죠. 다른 게 더 많이 됐죠. 그죠? 보시면, 차트만 보셔도 알잖아요. 그죠? 리플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조스 같은 경우에서는, 끼가 있는 코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조금 이제 보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고, 그 다음에 올해 2021년도에 신고가를 찍은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아직 안 올라갔느냐 아니면 뭐가 또 상장을 해가지고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예전에 한번 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시장 상승에 힘입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코인들이 다시 한번 끼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장으로 살짝만 변환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한 40-50%는 그냥 올라가주는 모습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테조스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게 테조스의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지금 보시면 차트도 뭐 그렇게 크게 크게 올라갔다가 낙폭을 크게 하고 뭐 갑자기 절벽이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예전에 상장한 가격대를 보더라도 요 정도의 상장을 했죠. 요 가격대가 요 정도가 바로 이제 3,000원대, 3,200원대 상장이 됐고, 그다음에 상장 첫날은 뭐 다 이런 모습 보이죠. 그죠? 예, 요런 모습. 그죠? 요런 모습. 3,000원에서 한 뭐 25,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정도는 약과죠. 그죠? 옛날에 엘프였죠. 엘프. 예. 엘프 상장하고 첫날에 13,000% 올라간 거 보면 뭐 이런 거는 뭐 약과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계속 횡보하죠. 계속 횡보하고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가 되죠. 2021년도가 되고 상승장이 오면서 어디를 찍어주느냐? 여기를 찍어줘요. 그죠? 자, 신고가를 달성했어요. 벌써. 신고가 달성했기 때문에 이 라인대가 바로 10,000원이다. 10,000원. 그죠? 자, 예전 가격 뭐 30,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뭐 더 위로 여기는 필요 없어요. 이건 절대 보지 마세요. 여기는 없는 셈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는 셈 치세요, 제발. 그죠? 저 가격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10,000원으로 이제 찍었어요. 10,000원을 찍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쌍봉 찍었죠. 쌍봉이죠. 여기 봉 하나 있고, 그 다음 봉 하나 있고, 그죠? 예. 자, 여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이 큰 저항 라인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항 라인이 저 위에 10,000원에 크게 버티고 있다면, 10,000원까지 뚫기 위해서 분명히 상승은 한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제 볼 수 있는데, 10,000원까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10,000원까지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는 뭐 바로 그 밑에 있는 저항 라인 때, 바로 그 밑에 저항, 지지와 저항 라인 때 바로 9,000원이죠. 우리가 팔 수 있는 라인 때는 9,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는 지금 라인 때겠죠. 6,000원 이하에서 매수가 진행되면 됩니다. 6,000원 이하에서 매수가 진행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할 수 있는 가격 이제 9,000원 보시면 됩니다. 한번 툭 올라가고 툭 올라가죠. 자, 그런데 지금 가격 라인대 사가지고 과연 충분히 좀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자, 60일선 항상 중요하다고 본다 했죠. 자, 60일선 요 굵은 여기 민트 색깔, 그죠? 예, 민트 색깔, 요 굵은색. 자, 여기 60일선인데 그 60일선이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좀 밑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자, 60일선 올라가다가 꺾이면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항상. 60일선 꺾여서 같이 꺾입니다. 그래서 60일선 꺾이고 있는 거 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쭉 봅시다. 자, 61선이 내려왔다가 61선 저항 맞고 내려와서 밑에서 지지한 다음에 이평선, 나머지 이평선, 5일선, 21선 지지하고 올라가면서 이 61선의 저항을 맞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자, 61선이 쭉 내려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쓱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죠? 61선이 이렇게 살짝 완만해지고 있어요. 61선은 60일간의 그 가격들이 이제 탁탁탁탁 모여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민감하지가 않아요. 얘가 예민하지 않아. 잘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추세를 갖다가 막 움직이려면 굉장히 어떤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있던가, 이제 움직일 때가 됐구나. 가격의 움직임들이 이제는 움직일 때 됐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60일선이 살짝 완만해지면서 올라가 주려고 한다. 그렇다는 것은 가격적인, 뭐 드라마틱한 움직임은 없었죠, 지금. 그죠? 이 중에서 드라마틱한 움직임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다? 가격적인 부분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줄 수 있는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가능하겠고, 이제 목표하는 가격은 9,000원 라인대다가 목표를 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분명히 필요하겠죠. 자, 손절가는 바로 요 밑이죠. 바로 5,100원 라인대입니다. 자, 이쪽이 뭐냐면 예전에도 지지를 했었고 지금도 지지를 했던 가격이에요. 그죠? 요 라인 때 보시게 되면 예전에도 한번 지지를 했었죠. 그리고 반등했고, 그다음 쭉 내려와서 지지하고 반등하고, 그죠? 지지하고 반등하고, 지지 반등 했었던 라인 때가 5,100원 라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1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을 진행하셔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구메이저 코인들이 좀 다시금 시세 분출을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특히나 이 60일선이 꺾이면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테조스에서 좀 매수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 시점에서 조금 60일선이 고개를 들면서 지금 한번 보면 좋을 코인인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코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체인링크라는 코인입니다. 아까 제가 계속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것도 웹 3.0 기반 이제 코인인데요. 아까 제가 너무 안 좋은 파일 코인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드려서 조금 좋은 종목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체인링크, 이제 뭐 블록체인, 뭐 스마트 계약을 뭐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 뭐 결제 이런 것 등에 이제 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뭐 해킹이나 조작 걱정이 없는 이제 은행
은행 서비스 정도로 이제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이코인 그로스케일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던 웹 3.0 코인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체인링크 또한 그로스케일이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로스케일이 또 담아가고 있고 오프라인 데이터를 이제 블록체인이랑 연결을 하는 서비스를 이제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이 오라클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오라클 프로젝트 중에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도 지금 제 방송 보시고 조금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체인링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정보를 저는 보통 먼저 보는 편인데요. 시가총액 정도는 우선 매수하기 전에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시가총액 보시면은 이제 12.8조 원,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이제 블록체인이죠. 우선 차트를 조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상장을 하고 나서 상장빔을 79,000원까지 이제 맞아 주었네요. 아직까지 이 가격대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상장빔 무지막지하게 맞아줬고 상장하는 코인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이 라인에서 이렇게 한번 헤드앤숄더 부분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정말 가파른 각도로 이제 떨어지는 데드캣 바운스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 차트 보시면은 이제 파일코인 차트랑 비슷하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쭉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 여기가 만약에 저점이다 이 부분 34,000원이 저점이다 여기서 멈추겠지 지금 살짝 반등 좋네 멈추겠지라고 해서 들어가시면은 안 되고요. 정확하게 추세 라인이 바뀐 거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추세 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21선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캔들이 21선 위로 잘 올라와 있냐 21선 위로 5일선이 잘 이제 뚫고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바닥 부분이죠. 7월 이제 21일 이 라인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이제 여기 위에서 이제 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단기적으로 또 여기 부분 헤드앤숄더 만들어 주면서 지금 이날이죠. 12월 이제 3일 날 이제 조금 많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이 부분 우리 체인링크도 같이 빠지는 모습 보아주었는데요. 보아주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저점 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삼각 패턴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뽑아주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지금 윗골이 뚫었죠. 윗골이 뚫었고 오늘은 장이 조금 좋지 않아서 매물대에 부딪혀서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8,000원 부근에서 전 고점의 음봉의 시장 라인 28,000원 여기 부근이죠. 여기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지금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망 매물로 나오고 지금 장도 안 좋고 그래서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5일선 위에 지금 잘 안착을 해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가적으로 MACD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계속 히스토그램 양봉이죠. 계속 아직까지 매수세 유효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볼벤 위쪽에서 5일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볼린저 밴드 좁혀졌다가 이제 한번 넓어질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모아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분할 매수 필수로 만약에 이 가격 그리고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담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한 27,000원 미만에서 주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기존 이제 바닥 라인이죠. 23,000원 정도 잡고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은 대응하시는 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헤드앤숄더의 이제 어깨 라인인 이제 3만원까지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웹 3.0 코인들 중에서도 지금 좀 공략해보면 좋을 코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 5일선이 20일선 위로 올라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무료 방송 통해서 앞으로 4일 남은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2년에는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을 모아가고 어떤 시장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1시 반부터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서 또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1시 반부터 코인 트레이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